앞 시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죠?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본인의 존재를 이 생각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근거를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의 존재, 나라는 것이 나를 결국은 생각과 동일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기서 모든 어떤 철학의 근거를 삼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자, 이게 바로 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때도 있지만 생각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괴로움들을 다 겪게 되잖아요. 아주 큰 고통이나 괴로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생이 평탄해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모두 생각 때문에 사실 그런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어떤 괴로운 생각들이 바로 나다고 여기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최근에 그 아주 유명했던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하도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었죠. 이제 그게 무슨 불륜 관련된 그런 드라마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정말 그 분통이 터진다고 얘기를 하대요.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통이 터진다고 욕하면서 엄청 인기를 끌었다고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인가 봐요, 이게. 불륜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분통이 터지죠, 그죠? 이제 드라마 줄거리는 막장 이런 건가 본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그 보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몰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드라마 주인공이나 거기 등장인물에 몰입을 해서 저희가 그런 등장인물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을 피우는 그런 어떤 배우자가 나오면은 같이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진짜 잘 만든 드라마는 몰입이 잘 되는 드라마가 잘 만든 드라마죠, 그죠? 때로는 이런 어떤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드라마도 있고, 영화 같으면은 아주 정말 이 슬픈 영화여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런 걸 다룬 그런 슬픈 영화 같으면 그 영화를 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죠?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부의 세계 같은 그런 드라마를 보고 괴로워하고 또는 아주 슬픈 영화를 보고서 눈물을 흘리지만 좀 지나면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옵니다. 이게 좀 지나면 빠져나오고 저거는 드라마였구나, 그 현실이 아니지, 그리고 저거는 영화였구나, 영화의 스토리였구나 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나 감정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영향을 덜 받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런다면 그 억울한 상황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그 생각,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한 기억들이 남아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 생각이 납니다. 분통이 터지고 막 열이 받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게 너무 거기에 대한 화가 심해서 화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화병이 생겨서 때로는 그게 사람이 정말 몸에도 진짜 이상이 생길 정도로 우리 그런 뭐랄까 분노하는 또는 이제 답답한 너무 억울한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몸에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정말 그런 괴로움을 일으키고 뭐 신체적 병까지 화병까지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생각이 결국은 전부 우리에게 그런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또 생각들 또는 영화를 보면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우리가 내가 직접 뭔가를 경험해서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는 화난 일을 겪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화관에서는 그렇잖아요. 영화관에서는 그 뒤에서 영사기에서 그런 이 빛을 쏘아서 이제 화면에다가 어떤 이런 영화를 보여주잖아요. 이게 스크린에 그런 게 비추잖아요. 그 상을 보고서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도 결국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서 그게 우리 마음에 어떻게 우리 뇌 속에 그런 어떤 영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영화를 보거나 또는 TV를 볼 때는, 영화관에 있구나, 이 눈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저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구나, 저건 TV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진짜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물리적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실제라고 여긴단 말이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은 다 실체가 없는 데서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괴로움, 스트레스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의 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리지만 문제는 그 순간이 지나도 그 여파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된다는 거죠. 정말 옛날에 무슨 민주화 운동 하다가 또는 일제시대 때 그런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디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받는다. 그럼 고문을 받는 건 현재의 순간에 내가 경험하는 고통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다 본인의 생각 때문에 본인의 감정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근데 내가 어떤 괴로웠던 그 순간은 벌써 지나가 버렸거든요. 지나가 버렸는데, 지나가 버리고 나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기억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 정말 괴로운 일이 있다 하면, 그걸 한번 꺼내보세요. 있는가? 어디 꺼낼 수가 있나요, 고통을? 꺼낼 고통이 없어요, 사실 이게. 내가 정말 육체적인 그런 통증이 없다면, 딴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있지 않다면, 사실 내가 이 순간에 고통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생각과 감정을 실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을 받는 겁니다. 사실 이거 영화를 보는 거나 TV를 보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지나갔던 어떤 내 경험들을 내 머릿속에서 또는 내 마음속에서 나름대로 가공을 해서 그걸 새롭게 비춰주는 거에 불과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한 편의 드라마를 찍고 있고 한 편의 영화를 찍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존재가 바로 내 생각이다라는 그런 아까도 얘기했던 오랜 습관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고정된 관념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조건 반사인 거죠. 파블로프 실험 있잖아요. 이거. 개들 종 땅 때리면 먹이 주면 땅 때리면 그 보면 개들이 이제 먹을 걸 주는 곳에 모이고 먹을 걸 안 줘도 이제 종을 땅 때리면 거기 침 흘린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습관이 돼 있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처음 영화가 나왔을 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영화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 영화라는 데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서부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를 처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마차가 막 달려오잖아요. 막 앞에 특별히 달려온다. 그럼 막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을 났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왜냐면 당시에는 그런 걸 처음 본 사람은 그게 실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자주 보고, 아, 저게 영화구나. 실제가 아니구나. 저게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마차가 달려오든 총을 쏘든지 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영화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말까, 이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이게 일종의 실제가 아닌 영화나 드라마와 같다는 그런, 사실을 한 번도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가 처음 났을 때, 이제, 스크린 속에서 마차가 막 달려오는 걸 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듯이, 뭐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게.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조금만 이해를 해서 자기 자신을 반조를 하면 그것만 해도 우리가 많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습관 때문에 완전하게 이런 어떤 이 생각이나 감정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 이런 조금의 이해만 가져도 훨씬 더 우리가 이런 감정이나 특히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목적입니다.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거. 괴로움을 소멸시키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생각이나 감정들이 사실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게 우리가 여기에 얼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나라고 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과 내 자신을 동일시하면 생각이 이끄는 대로 끊임없이 내가 또는 감정이 이끄는 대로 끊임없이 내가 끌려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나 감정들이 항상 좋은 쪽으로 가면 괜찮죠. 뭐 좀 끌려다니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부정적일 때가 오히려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거죠. 괴로워하고. 사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처음 영화를 보는 사람이 마차가 막 달려오는 걸 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것처럼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아, 저 코미디다 이러잖아요, 그죠? 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저 영화지, 자세히 보라고 저게 실제 하냐고. 실제 하니까 스크린에 존재하는 거 아니냐고. 자세히 보면 저걸 모르나. 참 어리석다, 이렇게 볼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어떤 영화 속의 대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나 우리 현실이 사실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괴로움이 일어날 때, 특히나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이럴 때, 화가 치밀어올 때 보면, 스스로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 그래, 이거는 내가 좀, 뭔가, 사고가 있는, 또는 안 좋은 영화를 봤구나, 또는 슬픈 영화를 봤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 이건 그래, 맞지. 그래서 내가 실제 이 괴로움을 내가 꺼내보려고 해도 꺼낼 게 없구나. 단지 내 마음속에서 그냥 이런 이 영상이 맺혔다가 사라진 것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는 이 고요한 마음의 평화를 더 중시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건 아까 앞 시간에 얘기했던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는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들이 많은 부분들은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는 생각들입니다. 이 생각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생각이라는 것은 움직임입니다. 마음에.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움직이면 우리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죽을 것 같은 생각, 또는 자만 일어나는 생각, 온갖 생각들이 다 일어난단 말이죠. 꼴에 꼬리를 문단 말이죠. 자기도 또 이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니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쉬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꾸 피로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쌓이면 그 병이 되잖아요. 그죠? 계속 필요한 일상의 반복이 되면 병이 됩니다. 그게 마음의 병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랄까 또는 마음의 병들은 전부 이 생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생각들, 특히나 더 해로운 것은 부정적인 생각들 또는 부정적인 감정들 끊임없이 일으키다 보면 마음이 쉬지 못하고 점점 약해지고 또 지치고 나중에 이게 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명상은 뭐냐면 사실은 이 생각을 믿지 않고 생각이 사라진 고요한 생각이 없는 고요함을 중시합니다. 마음이 이 순간에 멈춰야지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게 현재 이 순간에 멈춰야지. 마음이 현재 이 순간에 멈추잖아요. 현재 이 순간에 멈추면 생각이 있을 여지가 없어집니다. 현재 순간에 마음이 이대로 멈춰있다 보면 마음은 휴식을 하게 되고 휴식을 하기 때문에 마음은 충전이 되고 정적 에너지가 모이면서 거기서 마음이 밝아지고 나중에는 내면의 행복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게. 생각을 멈춰야 행복합니다. 생각을 통해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머리가 암기력이 너무 좋아서 진짜 포토그래픽 메모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때로는 머리 어떤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천재들은 좀 미친 사람이 많습니다. 보통. 정말 너무 이제 천재적인 사람들은 이게 일종의 이런 어떤 우리 두뇌도 뇌도 어떻게 보면 다른 기계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나치게 빠르게 많이 쓰다 보면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 이제 뭔가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을 많이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오히려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친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에너지는
이 고요한 멈춤을 통해서 개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것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서 생각을 멈추고서 마음이 고요하게 이 순간에 멈춘 이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체험을 조금 해보다 보면 아 이게 좋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처음엔 모르죠 이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바깥의 재물도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진 돈, 뭐 물건, 뭐 이런저런 물건, 집, 차, 옷, 뭐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내 재산이라고도 생각하죠. 물질적인 것. 또 한 가지 뭐냐면 나의 생각도 나의 어떤 일종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생각을 좀 멈추고 좀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아, 내가 갖고 있던 걸 좀 잃어버렸다고 여기거든요. 잃어버리니까 불안하고 뭔가 좀 허전합니다. 그러니까 허전하니까 아, 이건 아닌갑다 해서 다시 또 생각을 또 잡는 거죠, 이게. 근데 그거는 어떤 거가 비슷하냐면 그 쓰레기를 수집하는 사람들 아시죠, 그죠? 맨날 보면 밤에 나와가지고 길가에 버려놓은 뭐 재활용품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쓰레기로 내놓은 이런 것들을 막 밖에 나가서 다 주워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런 사람들 보면 가끔 이제 기인으로 TV에 나오기도 하죠. 나중에 집안에 보면 쓰레기 더미가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사냐고 하면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해요. 다 쓸 때가 있다 언젠가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거의 모두가 쓰레기거든요, 이게. 쓰레기인데 본인은 그걸 이제 뭔가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 좀 뭔가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잘 설득을 해서 힘들지만 그 쓰레기를 다 버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나서 집을 싹 비우고 정리를 하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그게 아까웠겠지만은 물건 하나하나 버리는 게 다 버리고 나면 속이 시원하겠죠, 그죠? 그래,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하고 집안도 넓어지고 마음도 편안하고 좋은데 내가 왜 바보같이 그 쓰레기 더미를 보물이라고 내가 끌어안고 살았는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버려보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마음을 고요하게 이 순간에 멈추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보다 생각을 멈춘 이 상태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 고요에서 바로 진짜 행복이 나오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지만, 그걸 인내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버리고 멈추는 과정에서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이런 어떤 생각을 놓아버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에고를 조금 낳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의 형태로 나타나는 에고를 조금 놓아버리기 때문에 에고가 조금 사라지니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놓아버리는 데는 항상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과거나 미래를 버리라 하잖아요. 그것도 두렵습니다, 이게. 버리기 싫어요, 그냥. 왜냐면 익숙하던 것이고, 그리고 내 에고가 활동하던 반경이었거든요, 이게.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나의 에고가, 그러니까, 활동하던 영역이 점점 줄어드니까 에고가 불안한 거죠. 결국 나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뿌리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나라는 그 에고가 활동할 영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놓아버리면서 생기는 불안은 모두 다 좋은 것입니다, 이게. 나의 에고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좀 불안하지만 실제로 한번 놓아버리고 과거나 미래도 놓아버리고 생각에 대한 집착도 놓아버리고 감정에 대한 집착도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만 인내하다 보면 그 맛을 좀 알게 됩니다. 아, 참 편안하구나. 참 고요하구나. 참 내가 생각하던 거와 다른 내면에서 생기는 진정한 행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저절로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근데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몸에 좋은 보약을 먹는다. 보약은 보통 쓰잖아요. 그죠? 쓴 약이 몸에 좋다 하잖아요. 쓰지만 나 먹고 나서 좀 지나면 몸에 좋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효능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쓴 걸 먹는 그 과정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인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어느 정도 시차가 보통 발생을 하거든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그걸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가르침을 믿고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명상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의 행명할 때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체득이 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체득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이런 과거나 미래도 쉽게 버릴 수가 있고 생각이나 감정도 내게 아니구나 하면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 그냥 들으면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걸로 안 되거든요. 들어서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실천을 반복해서 체득하는 그런 과정이 까지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상이 조금 어려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왜 다른 여타 종교들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나 이슬람 이런 데는 믿습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불교는 믿습니다 하고 행정이 이제 3단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렵지만 정말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이라면 그걸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스님이야 출가하셔가지고 별로 생각할 것도 없고 하시니까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속에 살다 보면 얼마나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판단할 것도 많고 하면 지금 머리를 이 정도 써도 안 되고 더 빨리 많이 써야 되는데 그 생각을 버려야 해가지고 그게 무슨 사회생활이 되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에서는 다들 명상을 권장을 합니다. 지금 저런 특히나 미국 같은 그런 나라 거기서도 큰 도시 미국 같은 큰 도시에서 또는 실리콘밸리 같은 데도 그렇고 거기서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바쁜 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명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고도의 그런 이제 지식이나 그런 경험을 필요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명상을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요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명상이 오히려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내가 직장이라면 직장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스트레스가 모든 우리 업무 효율을 낮추는데 가장 큰 이 요소거든요. 일단 스트레스를 낮춰서 사람이 훨씬 이제 일을 하는 데서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몰입하는 집중력을 굉장히 키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데도 굉장히 효율이 생기는 것이고, 또 오히려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력도 더 키워줍니다. 이게.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즘은 과학적으로 다, 또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거의 증명이 다 돼 있습니다. 요즘은. 논문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명상의 효과에 대한. 그러니까 아주 세계 유수의 어떤 기업들 또는 또 나름 이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그런 사람들조차도 요즘 뭐 병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유치원에서도, 뭐 뉴욕 같은 데는 유치원에서도 이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애들을 교육하는 뭐 이런 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그 효과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이게, 또는 직장에서도, 또는 학생들 같으면은 학습 능력을 올리는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명상을 한 하루에 30분만 하면 내가 보기에는 공부를 못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배운 대로 명상을 꾸준히 하면 정말 우등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데 그 같은 시간을 공부를 해도 학습 효율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전부 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미래를 쫓아오고 딴 생각하고 생각이 빠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1시간을 공부해도 내가 그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 얼마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거기에 내가 딴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에 몰입한 힘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이 학습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명상의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싹이 마음 챙김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니까 학생들은 꼭 해야 돼요. 학생들은 꼭 하면 우등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공부를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훨씬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스트레스도 적게 받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직장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배운 대로 명상을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아무리 스트레스가 심하더라도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해보면 다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너무 이제 사실은 삶과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삶에 큰 도움을 줍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게 이 깨달음에까지 이르는 길이잖아요. 우리 삶을 훨씬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게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깨달음에까지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신의 행정 얘기했잖아요. 믿고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배운 대로 실천하고 그 다음 체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내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어설프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 과거나 미래를 버린다 또는 생각에 빠지지 않고 또 생각이 실체가 아님을 자꾸 인식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이 도움이 되는 스킬은 만족입니다. 만족. 우리가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통의 원인은 탐진치고 탐진치의 본질은 어리석음 때문에 일으키는 우원함과 불만족이라 했잖아요. 우원함과 불만족, 실험.
그러니까 이 명상을 시작을 해서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둔다. 생각을 버리고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고 할 때, 이럴 때 그게 완벽하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도 거기에 불만족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고통을 만들게 되는 거죠. 내가 고통의 원인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불완전하지만 그대로 효과가 있거든요. 효과가 있는데 그 자체로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옛날 같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못 했는데, 생각만 한 것도 어디냐. 또는 한번 내가 마음을 써서 실천을 해본 것만 해도 어디냐 하고 이렇게 마음을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잠시나마 실천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이걸 해서 뭘 하겠냐. 완벽하게 돼야 되지. 뭔가 특별한 걸 얻어야지 하면서 이 불만족을 가지게 되면 내가 모처럼 얻었던 그런 명상의 효과를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돈을 벌었는데 다 탕진해버리는 거 비슷합니다, 이게. 돈을 모으려면은 저축을 해야 되잖아요. 탕진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저축을 하는 우리 마음의 어떤 이 명상을 통해 생긴 긍정적인 효과들을 저축하는 방법이 바로 이 만족감을 개발하는 겁니다. 10분 하면 10분 명상한 대로, 10초를 하면 10초를 만족한 대로, 명상한 대로 만족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많은 명상의 장애들을 다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번 주에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는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계속.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명상의 기초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잖아요? 그럼 그걸 버리려고 노력하십시오. 과거로 달려가잖아요? 그것도 버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쓸데없는 공상으로 달려가잖아요? 그것도 버리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그것도 현재의 순간에 둔다고 해서 현재의 순간에 너무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 생각을 버리면 저절로 이 순간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그대로 머물면 됩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마음을 계속 개발해 보십시오. 그래, 요번 주는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 내가 생각에 빠지지 말자 하고서 목표를 잡으십시오. 잡고서 한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세요. 계속. 이거는 뭐 앉아나서나 관계없잖아요, 그죠? 한종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직장 일을 하다가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을 한다. 또는 저녁에 친구하고 약속을 생각한다. 이러면 이건 미래로 간 것이지 하면서 그걸 버리고서 다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한다는 거죠. 이 본문을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3시 넘었는데 스님이 언제 끝나지? 끝날 때가 됐는데 다리도 아파오고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럼 그걸 즉시 버려야 되는 거죠. 즉시 버리고서 그래, 스님이 나한테 이런 미래를 버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본문을 안 끝내고 있으시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학생들 같으면, 내일 시험을 언제 치지? 다음에 내가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 걱정이 된다, 이러면 그 걱정을 자꾸 버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뭐, 시험 쳤던 그런 과거의 결과가, 신경 쓰인다면, 그걸 자꾸 버리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연습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명상의 단순히 기초가 아닙니다, 이거는. 명상의 기초이자 명상의 거의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탄탄하게 갖춰지지 않은 훈련이 되면, 다른 명상의 부분들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명상을 떠나서 내 삶이 정말 편해집니다, 이게.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이
내가 어쨌든 내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온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이게.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 생각에 빠지지 않는, 생각을 버리고서 마음을 고요함에 두는, 고요한 이 순간에 두는 이런 훈련을 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평화나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뭐 명상을 더 깊이 하지 않아도.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심오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유명한 어떤 이런 명상 관련된 책 쓰는 분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책을 뭐 수십 권 쓰더라고요. 이게. 근데 실제로 그게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정말 포커스를 맞춰서 자기를 가르치세요. 그래. 일주일은 바로 과거나 미래를 쫓아가는 이 마음을 버리고서 마음을 현재에 두고, 그리고 이 생각을 실체로 여기고 생각에 빠져있던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리는 한 주를 가지자. 이렇게 한번 결심을 하십시오. 이 숙제입니다. 이 숙제. 예. 다음 주에 제가 숙제 검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책 보면 압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한번 일주일은 그렇게 이런 어떤 마음을 훈련시키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